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김호수 검찰총장을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면담이 검수완박 전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시간여, 한 70분 정도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사실 이전에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국회 시간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국민을 위한 것, 그런 개혁이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이게 어느 한 측이 예를 들면 검찰도 이제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법안을 만드는 게 필요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권자가 일단 검찰총장에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인데 중간에 사퇴하고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더 큰 파장을 불러올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사퇴를 반려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입법 과정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과정대로 가되 검찰도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지 하는 부분들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검찰총장의 사퇴가 불러올 수 있는 더 안 좋은 악화된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사표를 반려하고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론적인 입장을 담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아무래도 좀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인지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야 된다는 좀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신 듯 하지만 저는 검수완박에 대해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입법권에 있어서 국민들을 위한 개혁이다라는 어떤 언급 정도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언급을 보면 검찰을 비판하는 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또 검찰의 자기개혁 노력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검수완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체가 검찰에게 책임이 있고 그래서 뒤에 어떤 입법권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다라는 언급을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언급의 비중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네. 검찰 비판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셨겠지만 저는 네. 언급의 비중 자체를 봤을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사표를 반려하면서 중심을 좀 잡아달라. 그것이 임기제 이유다.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네. 검찰총장이 중간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불러오는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쟁점화가 되면서 상당히 원래 목적과 다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의 어떤 충돌 양상으로 갈 수도 있고 검찰이 집단적 반발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을 했겠죠, 대통령께. 네. 대통령은 그러나 그걸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대로 원칙에 맞게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론을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얘기를 들어준 것 자체로 사실은 김호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지가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는 요소를 줬다고 보거든요.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검찰 내부 조직의 반발이에요. 총장 입장에서는 영이 서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조직적으로 검찰 조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총장이 그걸 총대를 메고 나가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표를 던지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만나서 면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총장 중심으로 다시 검찰이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호수 총장이 명분을 얻은 거예요. 즉 밑으로부터 즉 검찰 조직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있었음에도 사퇴라는 카드를 통해서라도 결기를 보여준다는 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서 일단 그 조직을 추스릴 수 있는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당분간 사퇴를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총장으로서 검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사표를 내지 않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도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려고 했었는데, 자, 일단 대통령과 총장이 만났습니다. 자, 이후 상황을 한번 예상해 봐야 될 텐데 두 가지입니다. 검찰의 대응, 그리고 여야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어떻게 좀 속도를 낼 것인가, 멈출 것인가, 국민의힘 반발까지 좀 짚어볼 텐데, 자, 먼저 검찰 분위기. 전국의 고검장들이 총장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내부 분위기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검찰 조직의 일부분의 개혁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의 기능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층에서는 뭐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남겨뒀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일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작업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어떤 회동에서 말한 검찰의 자정 노력, 이것도 검찰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검찰 등등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제에 폐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해체시키거나 대통령의 직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의 기능을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임명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잘못이 생겼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의 공백이 생기고 경찰에게 수사권이 독점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명분에 있어서는 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방법이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지점은 분명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검장들 회의에서 내일 또 평검사 회의도 주목이 되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고,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설득이나 호소의 과정은 국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라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조직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국회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총장이 일단 이제 매개체가 돼서 국회와 논의하고 국회 검찰의 입장이 뭔지, 왜 이런 부분들에 반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입장 전달마저도 차단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충분히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경찰은 경찰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혹시나 허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개정도 하고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법안이 발의가 있는 상태지만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내용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검찰은 그 내용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제 국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검찰은 어쨌든 행정부의 한 부서이잖아요. 청이잖아요. 네. 그리고 입법부는 국회는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인 검찰 입장에서 본인들의 의사, 왜 이렇게 주장하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문제가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장이 나서서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교수님 발언 속에 내용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셔서 좀 궁금한데,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나서 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수십 년 동안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분출하였고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정략적이다라는 보수정당, 검찰, 보수 언론의 삼각 저항 카르텔에 막혀 좌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경찰은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었던 국내 정보 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계속 4월 처리 못하면 기회가 없다. 지난번에 이제 의원들 모여서 한 발언 중에서 4월 22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방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서 좀 평을 하자면 여전히 대선 이후의 진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 검찰 개혁의 요구, 국민적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모두 외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보수 정당과 뭐 보수 언론의 카르텔에 막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한 총장이고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시기나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언제부터 보수 정당이었습니까? 지금 민주당 빼고는 모든 단체들과 모든 정당들이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김혜영 의원이라든지 소신파로 분류되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청년 비대위원장 그리고 청년 비대위원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묵살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귀를 열 필요가 있고 저는 결국에는 이 법안은 추진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뭐 압수수색의 영장 청구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위헌 판결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법조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설마 진의로 이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귀를 좀 열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당내에서도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 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검수완박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고 김혜영 전 의원, 뭐 소장파, 소신파로 꼽히는 의원인데 검수완박보다 중요한 사안이 많다라는 어떤 당내 안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검찰 출신, 한 명은 변호사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내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미 손을 떠났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여기서 중단하는 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 진행은 될 텐데 네. 진행되는 과정에 몇 가지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면 즉 지금 계획된 날짜 안에 모든 게 착착 진행돼서 그때 끝날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진행을 멈추거나 중단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마무리 지을 거냐 하는 부분은 관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문을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속도가 좀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걸 멈출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네. 이제 이 우려를 표명하는 분 중에 아까 임승호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사실은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검사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영장 청구의 권한을 검사가 갖게 되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무고한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사는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이번에 이제 법에 보면 영장 청구를 신청하는 주체를 경찰로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견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의 그 수사권 폐지 문제, 이 문제가 결국 검찰과 경찰의 견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저는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 부분은. 네. 그게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걸 바꾸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는 그대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법안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디테일하게 몇 가지 법안에서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은 조율해 가겠지만 네.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변함없이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했는데 일단 소집만 했고 지금 심사는 열리지 않고 있고 정확히 지금 국회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되면 좀 추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을 했지만 회의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에 가장 좀 반대하는 이유, 합의가 없는 부분 때문일까요? 어떤 부분입니까? 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언론 보도로 통해서도 많이 밝혀졌지만 네. 이제 형소법 개정안의 부칙 2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 네.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검찰이 수사하던 어떤 기록들을 그리고 수사들을
해당 지청의 지방검찰이나 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관되는 과정이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사라든지 뭐 블랙리스트 수사라든지 현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애초부터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검찰 개혁이라는 그 명분 자체에는 어떤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경찰 공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헌법과 위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일단 그냥 통과시키고 이후에 수정하면 된다라는 태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백 사이에서 오는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3개월간의 수사 공백 기간에 억울하게 생기는 피해자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지금 구제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명분이 좋으니까 우리는 먼저 통과시켜 놓을게. 하지만 너희가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마련해 놔.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애초부터 진정으로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은 뭐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애초부터 합의안을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4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해서 상정시켜 놓고 왜 너희는 반대만 하느냐 국민의힘은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의 태도는 애초에 협치를 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